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에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는 넝쿨식물처럼 휘어지고 유연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간목은 길고 단단하고 고든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오로지 뭘 해야 된다?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간목처럼 을목은 관사를 중에서 작벌한다, 베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수를 생하는 목적, 금생수 하는 목적으로서 관성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간목처럼 을목은 작벌하는 용도로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분 속의 화초가 됐던, 아니면 넓은 들판에 있는 화초가 됐던, 일단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햇볕이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작물, 화초는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논밭에 있는 모라든가 아니면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햇볕들이 쨍쨍쨍쨍 내려지는데 물이 없다. 그 농사 다 망한 겁니다. 물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은 임수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제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돼서 정인이 좋다라고 해서 임수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을목의 특성상 개수를 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을 때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물을 파서 길러다가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니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개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개수만큼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무가 목분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고, 또 수가 있으면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 수극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배울 때 수극화, 물이 불을 끈다, 이런 등등 상생상각을 보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처럼 수가 있으면 원령이 뜨거운 여름일 때는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수국화를 한번 머릿속에 띄어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가 왕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한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역시나 남방 화로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미월, 특히 이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왕하게 되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다수갈이 된다 그랬죠. 물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줘야 된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을목을 갖다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 줘서 수가 살아나는 만큼 목도 살아날 것이고, 수가 살아나는 만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서 선을 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에어컨 있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을목은 먼저 개수가 있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월에 개수도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화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을목은 기명, 나를 버리고, 기명이라고 해서 나를 버린다, 버리고 화를 쫓아간다, 종합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염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 경금을 써야지만 4월에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말합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 내기 위해서 격국을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관점이다. 쉽게 말하면 사주를 보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양화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음목이 양화를 본 것입니다. 목은 화를 생하는 것이죠. 목생화. 그래서 이것은 을목이 화를 생하다.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식신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양이 되죠.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죠. 화가 4월이면 여기가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한 반면, 목은 4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돼서 목 자체는 매우 쇠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지만은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다 목분이 된다 이렇게 보죠. 반드시 저 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격 중에서도 이거는 목화진 상관격으로 우리가 말하고,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많이 빼앗긴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사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고요,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체음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 자체는 음화이긴 하지만 그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체음용량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정제격이긴 하지만 4월에 뜨거울 때 무토 또한 건토가 되기 때문에 을목이 더욱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중에 있는 중기 경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정관격이 된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 정관은 뭐가 됩니까? 수를 생해주는 길신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4월 같은 경우는 매우 뜨거운 염상절이고 목은 쇠잔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뭘 얻어야 된다? 수를 얻어야 된다. 이때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좀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 자체가 4월에 너무 약하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요 수를 이렇게 생겨주면 된다. 그러면은 4월의 을목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관성이 투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를 얻어서, 이 수는 일간 을목을 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는 용신이 되는 것이고, 그 수를 생해주는 관성은 뭐가 된다? 길신,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정제이지만 진토는 습토라고 하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토가 됩니다. 축토 또한 습토이긴 하지만 을목이 뿌리가 약할 때 축토도 습토,
진토도 습토가 되지만 축토를 보는 것보단 진토 보는 것이 더 좋은데, 진중 안에는 계수 을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통근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축토보다는 진토를 더 좋아하고요. 사오멸의 술토라든가 미토는 같은 토이지만은 건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일지 보게 되면 해수를 얻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해수는 을목의 통근도 가능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을목을 생해 줄 수 있는데, 오늘 문제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다? 해수가 있어서 좋아야 되는데 4월에 해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해수도 깨지고 월령 사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 그래서 오늘은 4월에 수가 필요한데 이 사해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좀 걸리는 좀 안 좋은 점이 되겠고요.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만 되면 뭐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는데, 굳이 뭐 사회충이 됐는데 기토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요거는 나하고 간목하고 이렇게 쟁제를 하게 되는데,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자, 각기 합토. 그러면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쟁제를 하게 되면 내 것이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된다.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가 된다.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삼각관계가 되면은 그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 아니면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사해충이 되는 것이 가장 좀 안 좋은 점이 되겠고요. 생시에서라도 이 사해충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거나 또는 사해충이 되더라도 사주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사해충이 돼서 해수가 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진토인 습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뭐 수기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선생님, 4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목화 진상관 격인데 수가 요 정도 자수 진토에 뭐 사해충이 됐다고 해서 해수가 완전히 뭐 말라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사해충이 아쉽다 하더라도 이렇게 병자시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시 같은 경우에도 사해충, 이거는 잘 보시면 어떤 분들이 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얘는 아니더라도 일지는 해수하고 얘는 충이 된다라고 보고, 요 시지는 해수는 구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 통명이 되기 때문에 뭐 똘똘하고 인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씨도 좀 오누독실한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사해충이 되는 것이 조금 역시나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중봉합이라고 하죠. 봉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고, 이거는 인의 합이 됨으로 인해서 사해충을 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은 되지 않는 장점이 있겠으나 인의 한 목이 됨으로 인해서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고, 4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정제격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수기가 부족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상절에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인성인 수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다. 그리고 이 무토 투출하면 솔직히 말로 이 간목을 무토를 제하는 것이 더 좋은데, 간목이 기토하고 탐합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 또는 신사시 같은 경우, 경진시 같은 경우는 천간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금이 수를 생해는 구조라고 보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 기토는 뭡니까? 간목하고 합을 하고요. 일간 을목은 자꾸 경금하고 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사해충까지 걸리죠. 밑에선 싸움 났는데 위에서는 연애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정신세계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조금 고난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시 마찬가지로 좋게 볼 수 있는 생시간이죠. 사해충, 사해충. 이거 이자불충이 아니라 다 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충하고 이렇게도 충하고, 거기다 문제는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들어서 이 신금은 을목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니,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면은 사람 마음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밑에선 충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죠. 마치 지진 나는 것 같고, 지진이 나가지고 덜렁덜렁 막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리가 파편이 깨져가지고 내 머리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형제 자매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이 형제 자매는 연애질을 하려고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을목 자체가 완전히 고립무원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외롭고 힘들고 조금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사해충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묘는 요거 만약 기묘시는 해묘합으로 충이 구제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해충이 되다 하더라도 임수가 있으면 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수가 왕한 대운 있죠. 예를 들면 임신대운, 계유대운 또는 을해병자대운 이렇게 갔을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대운, 갑자, 개해, 신유, 경신대운 갔을 때는 오히려 임수, 수가 너무 범람하게 되면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말년운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갔어요. 시지에서. 물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일간을막을 극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중에 있는 임수를 또 취용할 수도 있고요. 아쉬운 점 역시나 사해충은 구제가 되지 않죠. 자, 여기 있는 간목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간목은 기토하고 합을하느라고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은, 여기 있는 간목은 이거 등락애갑이라고 봐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해충으로 인해서 약한 을목은 간목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등락애갑이 돼서 요 간목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가 예를 들어서 두세 명 있다라고 봤을 때 꼭 한 명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생시가 자식궁이니까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 갑신시도 좀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 자, 4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수, 신금까지 있게 되겠죠. 사해충 돼서 이 원령에 있는 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4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이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 화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을목은 화를 얻어야지만 따뜻함을 얻어서 을목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 화가 깨져버렸으면 을목이 꽃을 피우기가 좀 어렵다. 즉, 나는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어떤 특출난 기량을 내적으로는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갖다 발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만약 이 사주가 어느 정도 괜찮은 대운을 본다라고 하면 요 정도,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대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병인 대운까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그 한습이 너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술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라도 보지만,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 좀 생시를 꼭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병자시 또는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자시는 새벽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면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봐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 되겠고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